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깜깜이 남북 축구 대결 영상 보기 정말 힘듭니다. 어제 그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평양 원정 경기 일부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던 대로 축구대표팀 평양에서 직접 DVD 형태의 이 경기 영상을 받아왔습니다. 네. 관중도 중계도 추진도 없었던 깜깜이 경기였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치렀는지 궁금증이 컸는데요. 네. 축구협회는 먼저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공개했고요. 이건 전 영상을 공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체 영상을 기자들이 가서 봤고 팬들과 이제 언론사 요청에 따라서 일부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보도도 허락을 했습니다. 예. 대표팀이 귀국하면서 전쟁 같은 경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경기가 얼마나 거칠었을까 궁금했었는데 실제 영상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저녁부터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 경기 영상을 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팀 선수들이 얘기했던 북한 선수들의 어떤 눈빛이나 살기 뭐 이런 것들이 실감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친 경기였던 거는 분명한데요.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일성 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모습이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고함과 함성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경기가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전반 6분 북한 수비수 박명성이 나상호에 밀려 넘어지자 선수들이 모여들죠. 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제 북한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면서 전반 내내 유유스팅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좀 밀리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에이스 손흥민은 잇따라 상대의 거친 수비에 쓰러졌고 또 위험한 태클에 부상이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후반 들어서 우리 대표팀 경기력이 조금 살아났거든요. 공격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끝내 북한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황희찬과 김문환의 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힌 게 좀 아쉬웠고요. 결국 대표팀은 29년 만에 이루어진 평양 원정을 무승부로 만족한 채 낯설고 힘겨웠던 2박 3일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신 만큼 또 부상도 없이 잘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서 경기할 때 좋은 경기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 얘기처럼 정말 부상 없이 돌아온 게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이렇게 거친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는 거 사실 경기 당일에는 전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중계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아시아 축구 연맹의 경기 감독관 이분이 보내주는 간헐적인 문자를 통해서 경기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문자 없던 중계. 상황인데요. 그렇죠. 경기가 끝난 뒤에 이제 축구협회 직원이 인터넷이 되는 호텔로 돌아가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주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축구협회 직원이 보내는 이메일의 내용까지도 북한 측이 하나하나 다 검열을 했다는 겁니다. 거칠다는 표현은 주관적이지 않느냐, 이건 좀 빼라, 뭐 등등 내용도 하나하나 간섭을 받아서 이런 어떤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 호텔에서조차도 자유롭게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없었는데요. 북한 측이 그 인터넷을 연결하는 랜선을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 다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선수단과 축구협회 직원들이 철저하게 고립된 사실이 어제 다시 또 확인이 된 건데요. 김문환 선수는 그래서 방에서 선수들이 모여서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이 지난 2017년에도 여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북한 측의 동행은 있었지만 대동강변을 꽤 오랜 시간 산책도 했고요. 또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뭐 그런 시간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평양 원정은 경기 외적인 변수,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작용했던 그런 원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19년에 참 독특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프로야구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키움 히어로즈 기세가 거침없습니다. SK에 지금 한 경기도 안 내주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거죠? 네, 키움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1, 2차전이 박빙의 승부였다면 어제 있었던 3차전 경기는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10대 1, 키움의 완승이었는데요. 경기 주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3회 투아웃 이후에 이정우가 우중간을 꿰뚫는 2루타로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병호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초반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5회 말에는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센지가 밀어내기 볼넷을 골랐고요. 네. 또 평범한 내야 땅볼을 SK 내야수가 더듬는 등 좀 스스로 자멸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7회에도 하위 타선 3명이 연속 안타로 한 점을 추가하면서 키움은 완벽하게 이 SK를 압도했습니다. 네, 뭐 어느 한 선수 칭찬하기 어려울 정도로 키움 선수들 정말 잘해줬는데 이정우 선수가 MVP에 선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키움 선수들 대단한데 연일 불을 뿜는 이 상하이 타선은 물론이고 불펜 투수진까지도 다 잘해주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정후가 단연 빛났습니다. 플레이오프 3경기 15타수 8안타로 타율이 5할이 넘고요. 어제 경기 결승 타점을 뽑은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안타 자체도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테이블 세터진에 있을 때는 출구에 집중을 하고 또 중심 타선에 있을 때는 타점까지 올리니까 장정석 감독이 아낄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정우 선수의 아버지가 프로야구 레전드 중 한 명이죠. 이종범 LG 2군 총괄 코치인데요. 네. 1993년에 이종범 코치가 해태 시절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했었는데 어제 이정우가 플레이오프 MVP로 선정되면서 프로야구 사상 첫 부자 포스트 시즌 MVP 그렇군요. 기록을 예. 세우게 됐습니다. 키움이 이제 정규 시즌 1위죠. 두산과 오는 22일부터 한국 시리즈를 펼치는데요. 두산 내부적으로도 포스트시즌 전부터 SK보다는 키움이 올라오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시리즈도 다시 한번 명승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MVP도 이렇게 받게 돼서 더 기쁜 것 같고 또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잘 쉬고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이 아닌 시작이다. 또 한국 시리즈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